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64페이지의 13번을 확인합니다. 네. 네. 뭐 할 거 없습니다. 예. 자, 13번 갑소유액서 주택을 어른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 판례. 그럼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1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 소유 주택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을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 매수 등을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엑서주택의 대지에 체크하시고 설정된 건전한권의 실행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 체크요.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했고 차후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을 양수, 경락받은 자가 있다면 그때는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동그라미 임대인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자 체크하시고 임차인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까지요.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3번 지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양수가 됐다면 양수인은 양도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내용이 3번입니다. 4번, 5번을 묶으시고 4번 임차인을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후에 체크요. 각각 병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말은 저당권이 병은 전이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이고 정은 대항력을 갖춘 후고 이런 말입니다.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되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병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면 병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차권도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임차인 을은 경락인 무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락인 무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최선순위 저당권, 병이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이 다음에 임차권을 취득,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 무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하여 마지막 5번이요. 사의 경우 체크, 병의 저당권이까지 체크요.
경매개시 결정 전에 동그라미. 소멸하였다면 소멸의 체크요.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평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지만 경매개시 결정 전에 평의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정의 저당권이에요. 정의 저당권보다 임차인 을이 먼저 대항력을 갖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경매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무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 14번 주임법 옳은 것 다툼 판례. 1, 2를 제외하고는 지난주에 했던 반복입니다. 1, 2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문제예요. 1, 2를 묶으시고 비교를 해 볼게요.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 지위와 와의 동그라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지위를 체크 함께 가진까지요. 자가 전세권자로 지위와 임차권으로 지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하고 임차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 전세권자로서까지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것은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한 것이지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낙찰자에게 체크 임차인의까지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논리는 반대도 똑같아요.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것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자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 함께 가지는 애 체크요. 임차인의 지위에서 체크요.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였다면 체크 전세권도까지요.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지위는 별개의 지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것하고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한 것은 전혀 다른 권리의 지위이기 때문에 단지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것은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그럼 전세권도 함께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지위도 함께 갖추고 있다면 두 가지 지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지위에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것은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넘기시고 15번이에요. 15번도 3, 4, 5는 반복적인 요소고 1, 2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번 임차주택과 별도로 주택의 대지만의 체크요. 경매될 경우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체크 대지요.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 임대차지만 대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라는 말이 오면 그때는 대지가액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지 못해요. 대지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주택 임대차지만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대지가액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의 채권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 주택이 채권요. 미등기인 채로 이미 존재하였다면 이미 존재의 채권요. 그럼 주택이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주택 건물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대지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즉 주임법의 문제에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대지가액을 포함하는지라는 문제가 등장하면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런 말이 오는 것만 대지 제외예요. 나머지는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주택이 이미 있었다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대지 포함이에요. 예. 저당권에 기한 체커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는 사례만 대지는 제외고 나머지 모든 사례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대지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순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반복이에요. 자, 17번. 을 소유의 주택을 갑은 임차 보증금은 2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채커 2018년 3월 15일까지요.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을은 채커 같은 해 한 달 뒤 체크하시고 그럼 결국 2018년 4월 15일경이다 이 말이죠. 예. 은행에 대출을 받고 위 주택의 건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시 체크 1년 뒤요. 그럼 2019년 4월 15일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체크 병은행은 건저당권을 실행까지요. 건저당권을 실행했다는 말이 경매 신청했다는 말, 체크 정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까지요. 정이 낙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결국 구조는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임차인 갑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병이 후순위 건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차후 경매가 되고 주택이 정에게 낙찰됐다는 구조예요. 예,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임차인 갑은 다른 표현하지 않는다면 병의 건저당권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 갑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체커 낙찰자 정에 대하여까지요.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에요. 미연 임차인 갑은 주택의 경매 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전에는 전에 동그라미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우선 변제 체크 없다의 가로 X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갑은
선택권이 있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우선 변제권을 주장한다는 말은 아직 임대차 기간이 존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낙찰자 정이 임대인으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를 승계했다는 말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이 있다면 경락인 즉 낙찰자 정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우 임대인 을은 임차인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제가 되고 양수인 낙찰자 정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되겠죠? 예, 그다음 리얼이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전에 동그라미요.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다른 저당권 위에 선이라 적으시고, 그럼 결국 최선순위 저당권 뒤에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므로 경매 시까지 존속해도 병은행이 건저당권을 설정하여 정이 낙찰을 받았다면 최선순위 저당권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을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자 정이 임대인 을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경매뿐만 아니라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매매를 하거나 또는 경매가 되거나 그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도 경락인은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차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래서 틀렸고, 미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 함께 갖춘 임차인 갑은 둘 중 하나를 체크 선택하여 주장까지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갑은 선택권이 있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넘기시고 18번이에요. 갑은 자 체크할게요.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까지요. 병 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적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자, 거기까지요. 그럼 병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은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자. 그래서 언더라인 첫째 줄 을의 저당권 위에는 선이라 적으시고, 을의 저당권이 선순위고 다음에 임차인 을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다. 그럼 경매가 되면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논리예요. 예. 자, 체크.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까지요. 그럼 을은 선순위 저당권자이지만 정은 후순위 저당권자란 이야기입니다. 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권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까지요. 무가 경락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경매 신청하든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갑의 임차권 소멸하는 겁니다. 예. 예, 옳은 것 기억. 을의 저당권, 갑의 임차권은 체커 경매요. 경매로 소멸하는 것이다. 선순위 저당권자인 을이 경매 신청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이 경매를 신청해도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뒤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자, 니은이요. 경락인 무는 임대인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최선순위 저당권이 먼저고 차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이것이요. 임차인 갑이 배당 요구하면 그 말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주택이 경매가 되면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한다는 말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요. 체커 을보다까지요. 선순위 저당권 을보다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털렸어요. 그 다음에 리얼 임차인 갑은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털렸습니다. 이 지문이 있다로 가기 위해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지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적용 안 해요. 없다로 가야만 해요. 그 다음 미음 정의 체크요. 정의란 말은 후순위 저당권자 정의 임차인 갑보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틀렸습니다. 임차인 갑은 확정 일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주택이 경매가 된다면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우선하여 변제받고 다음은 임차인 갑이 우선하여 변제받고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우선 변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 갑이 임차인 갑보다는 우선 변제받지 못해요. 예, 틀렸고 마지막 임차인 갑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가로 배당 요구 시까지요. 언더라인 대항 요건이 존속까지요. 가로 밑에 X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이야기예요. 시작. 주택이 경매 신청됐어요.
이렇게 설명할게. 적으면 시간 걸리니까 머릿속으로 해보자고. 주택을 경매 신청하면 다음 절차가 경매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라 촉탁하면 등기소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처분 금지 효력이 생긴다고. 그리고 경매 절차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낙찰이 되고 나면 경매법원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최고를 해요. 그럼 가령 경매법원이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경매 요구하라 라고 그렇게 최고했다면 말일이 배당 요구 종기고 배당 요구는 한 달 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5일 날 배당 요구했어. 그렇지만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라고? 이번 달 말일이지. 배당 요구시란 말하고 배당 요구 종기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돼. 배당 요구시가 아니라 경매 신청시도 아니에요. 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데 걸려들면 다친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예요. 예. 그래 이런 거야.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분은 한번 들으면 알지. 콜럼버스 달걀인데 우리 시험은 사실은요. 약간 난해한 부분이 극히 일부 있지만 나머지는 들으면 알아요. 근데 안 듣고 집에 혼자 하고 있어. 뭘 하시는지. 학문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어디가 변화가 되는지를 자꾸 강조하는 부분에 초점만 맞추면 남은 기간 불과 45일쯤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점수를 엄청 올릴 수도 있어요.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연말 연초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점수가 50점에서 40점에서 왔다 갔다 해도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점수로 연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력은 지금 70, 80일 수도 있어. 미세한 차이에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0여일만 열심히 해버리면 물꼬가 펑 터지면 과장되게 3, 40점도 올라가 버려요. 극단적인 예로. 평균적으로 1, 20점은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하면 돼요. 대신에 균형 감각 가지고 해야 돼요. 한 과목에 너무 편중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도 전략 전술이 있거든. 점수 잘 나온다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는 전략 과목이지만 균형감 갖고 공부하고 점수를 약간 고득점. 안 되는 과목은 안 해버리면 과락나요. 공부는 하시되 방어를 해야 된다고. 최소한의 몇 점.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시험 합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70, 80 득점하고 합격하는 것은 지혜로운지 의문스러워요. 우리는 합격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평균 60을 그냥 약간 넘기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심지어는 10월 초에 학원 종강이 되고 나서 남은 보름 남짓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서 열심히 정리하면 보통 평균 10점 이상은 올라가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 시험장의 문제보다 제가 내는 문제는 약간 어렵습니다. 수준은 똑같은데 단답식에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고. 한 평균 10점 정도 어렵다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 가면 한눈에 답이 보이는 문제도 서너 문제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가르칠 가치가 없어 시간 안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저는 빼버렸다고요. 그것만큼 어렵지 문제 개개의 문제의 수준은 기출 문제하고 수준은 맞아요. 그것만큼 어렵기 때문에 한 50점 나오면 아 내가 60점 득점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되겠죠? 예. 60점 나왔으면 70점 득점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9번이요. 을 소유 X주택에 체커 병의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까지요. 그 다음 갑은 을로부터 체커 2019년 4월 1일까지요.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체커 6월 1일 체커요. 다시 체커 정의까지요.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체커 X주택을 감유까지요. 자, 거기까지요. 첫째, 갑을 간의 임대차하고 을의 X주택이라 돼 있기 때문에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 병이 있다. 됐죠? 예. 그 다음 정이 이 주택을 감유하였다. 그럼 결국 을의 주택에는 병의 저당권이 선이고 차후 갑이 임차권을 취득했고 차후 정의 감유 채권자다. 그런 구조예요. 다시 체커 8월 1일이요. 8월 1일 다시 체커 병의 2번 저당권이 설정까지요. 예, 주임법 민사특별법을 물어보면 간혹 지문이 길어지는데 사실 허풍선이에요. 시험 칠 때는 지문이 길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풀지 말고 지 문제가 너무 길면 포기는 하지 않아요. 문제가 짧은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차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사특별법은 법 이론이 약해요. 공부 좀 하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럼 구조는 이렇네요. 을이 주택 소유자고 병이 1번 저당권자고 차후 갑이 임차권을 취득하고 차후 정이 감유 채권자고 차후 무가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이 주택은 경매가 된다면 병의 저당권이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합니다. 네. 그 후 체커 10월 1일까지요. 무의 2번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되어 체커 X주택은 A에게 매각까지요. 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 판례, 좀 지나치네요. 사법시험은 과거에 갑을 병정 무까지 나와요. 최근에 없어지기 전에는 기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갑을 병정 무에 A까지 나오면 지나치지. 우리 시험은 매너상 최대한 가도 갑을 병정까지 오는 게 면허예요. 무까지 오는 것도 지나친데 A까지 와버렸대. 자, 1번이요. 선순위 감유 채권자 정과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선순위란 의미는 감유 등기가 먼저 됐다는 의미지 권리의 순위가 선순위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감유 등기를 해도 감유 채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해요. 정과 후순위 저당권자 무 상호 간에는 어떤 부동산의 감유 등기가 먼저 되고 차후에 저당권 등기가 된다면 경매 절차에서는 동순위, 권리의 순위가 같아요. 예.
저당권자의 무가 감유 채권자인 정에게 가로하여 우선하여요. X요. 변제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시험에 물어보면 미친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에 감유 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둘만 두고 본다면 감유 등기가 먼저 되고 차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먼저 등기된 감유권자와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는 권리의 순위가 같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배당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임차인 갑이 확정 일자까지 갖추었다면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했다면 1번 저당권자 병에 가로하여 우선이요. 우선하여의 가로요. 예,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는다. 예, 틀렸습니다. 이건 우선 변제권이지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저당권, 병의 저당권이 을의 우선 변제권보다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받지 못합니다. 저당권자 병이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다. 세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 무의 2번 저당권의 실행이 되면 1번 저당권, 병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할 수밖에 없죠. 예, 갑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낙찰자 A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3번이 맞네요. 4번 임차인 갑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안은의 채권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 감유 채권자 정의 가로 우선하여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죠. 예,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임차인 갑은 경매 절차에서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경락인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두고 보면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말만 나와 있지 문제에는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말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문제만 두고 보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없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최선순위 저당권 병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는 임차권을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19번은 좀 지나쳐요. 왜냐하면 문제는 천천히 보면 별거 없지만 수험생을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사기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지가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이니까 다 맞힐까 봐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 지혜로운 출제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적어도 우리는 맞힐 분은 맞히고 틀릴 분은 틀리고 충분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 강의를 안 해봐서 그래.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것인데. 그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을 확인합니다. 371페이지 1번이요. 틀린 것. 자 거기에 1번에 5번 지문하고 2번의 1번 지문을 연결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라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1번에 1번 지문하고 2번에 3번 지문을 연결해 보시고
같이 한꺼번에 이해를 해보자는 취지예요. 표현이 약간 다른데 교재에 중복되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1, 2번 그 두 가지 지문을 같이 비교하면 문제는 둘 다 틀린 거 찾아랍니다. 먼저 2번에 3번을 먼저 볼게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사실행위와 와의 동그라미요. 언더라인 영리활동을 함께까지요. 영위하는 경우 거기까지입니다. 자, 상임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라고 모두 적용하지는 않아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된 상가 건물만 상임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차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실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행위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면 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되겠죠? 그럼 1번에 1번이요. 1번에 1번이 방금 그 말을 풀어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1번 지문을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적 활동을 하는지를 연상해 보자고. 공장이나 창고 등 상품 제조와 더불어 체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까지요. 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법률 적용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지문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1번에 5번이에요. 자, 1번에 5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 꼭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약간 낮지만 사견으로 상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주임법과 상임법의 차이점, 주임법은 보증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무조건 적용하는 법률이 주임법이에요. 근데 상임법은 원칙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데 일부 규정은 보증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것이 5개가 있어요. 그 5개 중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표준계약서 작성하라 요구합니다. 그건 기본이고 중요한 제도 중에는 4가지요. 그럼 먼저 지금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임박했는데 고맙게도 지금 오신 것은 지금 피상적으로 듣고 가시면 안 되고 그때그때 머리에 담기 위해 노력하시면 그냥 앉아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에요. 물론 집에 가면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하자고. 그럼 주임법, 상임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3개예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요. 이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제도인데 그 셋 중에 보증금액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건 하나, 대항력만이에요. 대항력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 대항력 기억하고 그 다음 독특한 제도가 나머지 3개가 더 있어요.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이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두 가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겠다. 권리금이요. 그리고 차임 연체를 3기하면 이 해지한다는 규정이 최근에 들어온 규정이에요. 예. 이것들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지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빼버렸고,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겠다는 규정, 차임을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한다는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비교하여 2번에 1번이요. 보증금 액수가 법률이 정한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에 체크요. 임대차에 적용한다. 거기다 원칙. 그리고 1번에 5번은 예외. 원칙적으로 이 법률은 지역마다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번에 1, 예외적으로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게 있다. 1번에 5. 됐습니까? 예. 그럼 1번에 3번이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는 임대 건물 가액의 가로 3분의 1이요. 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밑에 X예요. 과거의 법률이에요. 과거는 한때 주임법은 2분의 1, 상임법은 3분의 1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가 상임법을 개정하여 상임법도 주임법처럼 2분의 1 범위 안이라고 개정한 겁니다. 개정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민사특별법은 최근에 개정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 다음 4번이요. 첫째 줄 중앙에 3기 체크, 마지막에 해지의 체크예요. 차임 연체가 오면 상임법은 3기가 와야만 해요. 상임법의 3기는 두 군데 규정하고 있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최근에 도입. 오래전에 규정한 것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근데 민법과 주임법은 차임 연체는 2기가 와야 돼요. 민법은 640조가 차임을 2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상임법도 법정 갱신을 제한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차임 연체 2기요. 자꾸 들어야 돼. 자, 2번 하고 쉴게요. 자, 2번에 2번 지문이요. 전반부는 주임법과 차이점.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을 보호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LH공사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하지만 상임법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도 보호합니다. 그게 차이점. 공통점, 주임법, 상임법 모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고, 그리고 4번은 주임법과 공통점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주민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되겠습니까? 주임법, 상임법,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도, 존속하기 위해서도 대항요건,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공통점. 그러므로 폐업 신고하면 체커,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까지요. 그 말이 폐업 신고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주임법도 정거,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원칙은 대항력은 상실하는데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은 남겨두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정거,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 상실 안 한다는 건 있죠. 예, 그런 논리는 상임법에는 없어요. 어찌됐든 원칙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해버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마지막 5번이요. 자, 주임법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상임법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행정청에서 심사할 게 없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대로 그냥 옮겨 기재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은 심사할 게 있다고. 되겠습니까? 신청한 날하고 등록된 날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날은 다 다른 날일 수도 있다. 법률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사업자 등록이 된 다음 날도 아니고,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에 동그라미요, 가로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까지 가로하고 X예요. 그 다음 언더라인, 이 길 오전 0시부터. 그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임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다음 날이지만, 상임법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다. 등록된 다음 날도 아니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도 아니다. 잠깐 쉬다가 3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예.